금주의 핫 이슈.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한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수연구팀 이정혜 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오늘처럼요. 이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를 넘나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파가 갑자기 이제 닥치면서 농장에 이제 어떤 그 동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딸기나 이런 작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온 피해는 없는지 뭐 이런 보온을 좀 보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전열기나 이런 뭐 전기 위험은 없는지 그런 점검들, 그리고 뭐 추운 이제 그 농작물 피해 없도록, 예, 가온해 주는 것, 그런 것들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농작물별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의 대표 작물이 사과인데요. 이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사과는 그래도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동해를 입지 않는 작목인데요. 이게 이제 봄에 이제 2 월이나 3월 달쯤 돼서 날이 따뜻해지면서 물이 오르니까 이제 그 줄기에 물이 갑자기 밤이 되면 또 얼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동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이제 이 봄동해라고 하는데, 이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11월 달 지나면서 우리가 어 백색 페인트, 흰색 페인트 있잖아요. 이거를 네. 이렇게 나무 줄기에 한 1 미터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발라 줍니다. 아. 이게 이게 하얀색이 되면 햇빛이 이렇게 빛을 반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온도 변화를, 이 줄기에 변화를 적게 줘서 동해를 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뭐 지피나 뭐 이런 부직포들로 싸 주면 그 또 동해의 좀 우려가 좀 낮아지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복숭아나 다른 과일들은 어떤가요? 복숭아는 사과보다도 동해에 쪼끔 취약한 과수예요. 그래서 이 또 품종별로 또 동해에 약한 품종들이 있어서, 그런 품종들이나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습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곳에 심겨져 있는 과일은 좀 잘 또 동해를 더 잘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집 뭐 아니면 신문지라도 이렇게 피복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음. 다른 가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직포를 이렇게 인제 싸 주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이 저온이나 이런 냉기가 정체되는 지역은 그런 조치들이 좀 더 보강을 해 주는 게 좋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뭐 마늘이나 양파 같은 밭 작물들도 그냥 놔두면 내년 농사에 아마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마늘이나 이렇게 양파 같은 것들은 어린 식물체가 지금 노지에 심겨져 있는, 지금 현재 이제 식물체로 지금 겨울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에 뿌리가 뻗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뿌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솟구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하면 건조동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솟구쳐 이제 이렇게 올라온 뿌리가 있으면 즉시 이제 땅을 잘 눌러서 뿌리 부분이 완전히 이제 묻히도록 또 흙을 또 덮거나 요런 실시를 좀 해 주면은 동해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요즘에 비닐하우스도 바람도 맞고 보온도 잘 하려면은 시설 관리도 굉장히 세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동절기 비닐하우스 관리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 내에 그 작물이 이제 그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상 생육을 하려면 그 작물마다 이제 그 적정 온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추워지면서 날이 이렇게 한파가 오고 이러면 온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제 그 따뜻한 난방을 실시를 한다거나 해서 그 온도를 유지해 주고, 또 보온덮개나 이런 것들을 하우스에서 이렇게 좀 보강을 해서 이렇게 야간에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렇게 보강을 좀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어 그 장목이 이렇게 야간 인제 그런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 장 이게 생육이 이제 원활하지가 못하면 그럴 때는 이제 요소 같은 0.3% 액을 이렇게 연면 시비해 주면 또 생육이 쪼끔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요. 이제 어. 고런 작업도 실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는 또 특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온 현상을 보이다가 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정말 추워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농민분들도 더 바쁘실 것 같거든요. 이 눈의 대비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농민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인제 폭설이 내리게 되면 이게 하우스 같은 데 이렇게 쌓이고 하면 이게 시설이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은 좀 보강 기주를 이렇게 중 안에 좀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해 주면 그 무너짐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하우스 위에 눈이 이렇게 막 쌓이면 이게 무게감을 못 견디니까 좀 중간중간 이렇게 빨리 쓸어내려 주는 거 요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영주시가 최근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3년 병해충 기상재해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재해 대응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뒤늦게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올해 유독 기상재해가 많은 가운데 조금 위안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상은요. 이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와 그 농업 기상재해 대응에서 그 업무 추진이 좀 우수한 성과를 이룬 이제 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선정해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이런 상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영주시가 또 많은 재해를 입었고 피해가 컸던 만큼 또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최악의 기상재해 반복은 없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네요. 뭐 쪼금 더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원래 영주가 이제 냉해나 우박, 집중호우, 태풍 이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구촌 농가 없는 농가에서 이제 피해가 많았었고요. 그거를 신속하게 또 현장을 방문하고 또 대책 논의를 하고 또 재난지원금도 이게 지원 좀 상향을 시켜서 농가에 이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어 지원금도 확보해서 이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드론을 활용한 뭐 병해충 그 긴급 방제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런 홍보라든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홍보 뭐 지도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예방과 대응 활동이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와,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팀장님께서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또 직접 발표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재해 양상이 우리 영주 지역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원래 이제 제 양상을 보면 네. 다른 지역보다 영주가 좀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냉해도 원래 한 4 차례 이제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우박도 5 차례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봄에 네. 3 번, 가을에 이제 수확을 앞둔 이제 사과 수확을 이제 10월 달에 보통 많이 수확을 하는데 10월 달에 수확을 앞두고 2 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좀 피해가 컸고요. 또 상심도 많이 컸었는데 네. 지금 이제 또 집중호우도 6월, 7월 달에 내린 비가 1000 미리를 넘겼어요. 음. 다른 지역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산사태도 많았고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가수원들이 많이 유실도 되고 매물도 되고 그래서 좀 피해가 원래 좀 유난히 많았던 해고요. 이 아무래도 이런 재해가 여기서 끝인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그냥 내후년 뭐 이렇게 계속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좀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정말. 올해 또 유독 피해가 많았던 만큼 우리 영주가 좀 더 이런 재해 대응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재해 대응이라든가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봄 저온이 냉해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 저온을 막을 수 있는 열풍 방상 팬을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게 따뜻한 공기를 전체 어 가원에 불어줌으로 인해서 이 냉기가 이게 밑에 정체되면서 냉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 네. 냉기를 따뜻한 공기로 다 대류 순환을 시켜 버려요. 그러면 아. 냉기가 좀 사라지기도 하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원래 저희가 한 4 군데를 해 봤는데 아주 효과도 좋고 농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8 개에서 좀 확대 이제 시설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또 이게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 영주가 사과가 대다수 이제 3,000 헥타가 넘는 이제 주산지잖아요. 이 사과 나무를 보시면 4 미터가 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 키가 4 미터가 넘어가면 태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키를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축이 1 개라면 이제 축을 여러 개 10 개까지도 이렇게 여러 개를 두면 키를 낮출 수가 있어요. 예. 키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태풍이나 이런 재해에 좀 더 이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키를 낮추는 이 시스템을 사과 다축 수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축 수영 시스템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30억의 사업비로 15 헥타 정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께서 이 재해를 예방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이 좀 자연재해에 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 네, 지금까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이정혜 팀장이었습니다. 금주의 핫 이슈 동절기 농작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